안녕하세요. KJSO 1단계 생물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해 물질을 합성한다는 의미로 빛에너지를 이용해 포도당과 같은 유기화합물을 합성하는 물질 대사입니다. 유기화합물에는 화학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광합성에 대한 몇 가지 초기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헬먼트는 식물을 화분에 심고 물만 주면서 5년 동안 길렀습니다. 그 결과 화분에 담긴 흙의 무게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식물체의 무게는 많이 증가하였으므로 물이 식물 생장의 원천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프리스틀리는 밀폐된 유리종 안에 쥐만 두었을 때에는 쥐가 금방 죽었지만 쥐와 식물을 같이 두었을 때에는 쥐와 식물 모두 오래 산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해 식물에 의해 동물의 호흡에 필요한 공기가 회복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잉앤하우스는 프리스틀리의 실험을 확장하였는데, 밀폐된 유리종에 쥐와 식물을 같이 두고 빛을 비추었을 때에는 쥐와 식물 모두 오래 살았지만 빛을 비추지 않았을 때에는 쥐와 식물 모두 금방 죽은 것을 통해 식물은 빛이 있어야만 동물의 호흡에 필요한 공기가 발생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광합성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반응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며 물질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입니다. 그리고 수소 H는 양성자 H+와 전자 E-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광합성은 수소의 형태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인데, H2O는 수소 즉 전자를 잃고 O2로 산화되므로 H2O는 전자를 제공하는 전자 공여체이고, CO2는 수소 즉 전자를 얻고 포도당으로 환원되므로 CO2는 전자를 받아들이는 전자 수용체입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입니다. 엽록체는 주로 식물의 잎을 구성하는 엽육세포에 존재하며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입니다. 엽록체 안에는 그라나와 스트로마가 있는데, 그라나는 막으로 이루어진 틸라코이드가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이고, 그라나를 이루고 있는 틸라코이드는 막의 엽록소를 비롯해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광합성 색소가 존재합니다. 스트로마는 그라나를 싸고 있는 기질로 광합성과 관련된 다양한 효소가 존재하며 이곳에 광합성 색소는 없습니다. 광합성은 빛이 이용되는 명반응과 CO2가 이용되는 암반응,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명반응과 암반응의 관계를 밝힌 실험이 벤슨의 실험입니다. 벤슨은 식물을 그림과 같이 빛과 CO2를 따로 또는 같이 공급하며 식물의 광합성 속도를 측정했는데, 구간 1과 2에서 보듯이 CO2를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빛을 공급했을 때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구간 2와 3에서 보듯이 빛을 먼저 공급하고 CO2를 나중에 공급했을 때에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광합성에서 명반응이 암반응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그림의 구간 3에서는 광합성이 일시적으로만 일어났으므로 구간 2에서 만들어진 명반응 산물이 구간 3의 암반응에 사용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광합성의 명반응과 암반응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명반응은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며 광합성 색소가 흡수한 빛 에너지를 이용해 ATP와 NADPH가 생성되는 반응으로, 반응 과정에서 H2O가 분해 즉 산화되어 O2가 발생됩니다. 명반응을 통해 빛 에너지는 비로소 화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암반응은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켈빈 회로라고도 부르며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납니다. 암반응은 명반응 산물인 ATP, NADPH를 이용해 CO2로부터 포도당이 합성되는 반응으로, 이때 ATP는 포도당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전자 운반체인 NADPH는 포도당 합성에 필요한 전자를 제공합니다. 암반응은 여러 효소에 의해 반응이 촉매되므로 반응 속도가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바로 광합성 색소입니다. 광합성 색소는 파장이 약 400에서 700나노미터인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광수용체로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하므로
색소 분자의 소수성 부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광합성 색소는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한 후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할 수 있는데, 녹색 식물이 가진 대표적인 광합성 색소는 엽록소 A, 엽록소 B, 카로틴, 잔토필의 4가지입니다. 이 중 엽록소는 가장 대표적인 광합성 색소로 고등식물에는 엽록소 A와 B가 약 3대1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엽록소는 이 흡수 스펙트럼에서 보듯이 가시광선 중 파장이 약 430에서 460나노미터인 청자색광과 파장이 약 630에서 680나노미터인 적색광을 주로 흡수하며, 그 사이에 있는 녹색광은 거의 흡수하지 않습니다. 엽록소 중에서도 엽록소 A는 광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에서 발견되며 광합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카로티노이드는 광합성의 보조 색소로 카로틴과 잔토필이 대표적입니다. 카로티노이드 색소는 파장이 약 500에서 600나노미터인 녹색광을 어느정도 흡수해 이 작용 스펙트럼에서 보듯이 녹색광에서도 어느정도 광합성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강한 빛이 주어질 때 엽록체의 파괴를 막는 광보호작용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색소 분자가 빛, 즉 광자를 흡수하면 바닥 상태의 전자가 들뜬 상태로 전환되는데, 엽록체에서 분리된 색소 분자의 경우에는 들뜬 전자가 즉시 바닥 상태로 복귀되며 흡수된 빛 에너지만큼 외부로 열과 형광이 방출되는 반면, 엽록체 내에 있는 색소 분자의 경우에는 들뜬 전자가 천천히 바닥 상태로 복귀되며 흡수된 빛 에너지는 광합성에 사용되므로 외부로 형광이 방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반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계는 명반응에 필요한 빛을 흡수하는 단위로 틸라코이드막에 분포하며 엽록소,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보조색소, 그리고 여러 단백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계는 반응 중심 복합체와 이를 둘러싼 집광 복합체로 구성되는데, 광계 1과 광계 2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반응 중심 복합체에는 반응 중심 색소라 부르는 한 쌍의 엽록소 A와 1차 전자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광계 1의 반응 중심 색소는 700나노미터의 빛을 가장자리 흡수해 P700으로 표기하며, 광계 2의 반응 중심은 같은 엽록소 A라 하더라도 680나노미터의 빛을 가장자리 흡수해 P680으로 표기합니다. 집광 복합체는 빛을 모으는 복합체란 의미로 여기에는 엽록소 A, 엽록소 B, 카로티노이드가 존재하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빛 에너지를 흡수한 후 반응 중심 색소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일종의 안테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집광 복합체에 의해 반응 중심 색소로 빛 에너지가 모이면 반응 중심 색소를 구성하던 전자가 들뜨게 되고, 들뜬 전자는 방출되어 1차 전자 수용체로 이동해 반응 중심 색소는 전자를 잃고 산화됩니다. 광합성의 명반응은 광인산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광은 빛을, 인산화는 ADP에 무기인산을 결합시켜 ATP를 합성하는 인산화 반응을 의미합니다. 즉 광인산화란 빛 에너지를 이용해 ATP를 합성하는 과정인데,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순환적 광인산화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살펴보면, 여기서 비순환적이라는 말은 빛 에너지를 흡수해 들뜬 전자가 순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1번 단계로 광계 2에서 빛 에너지가 흡수되면 2번 단계로 반응 중심 색소인 P680에서 들뜬 전자가 방출되어 1차 전자 수용체로 이동해 P680은 산화됩니다. 이때 3번 단계로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H2O가 산화되어 H+와 전자가 방출되고 O2가 발생되는데, 이때 방출된 전자가 산화된 P680과 결합해 P680을 다시 환원시킵니다. 4번 단계로 P680에서 1차 전자 수용체로 이동한 들뜬 전자는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PQ인 플라스토퀴논, 사이토크롬 복합체, PC인 플라스토시아닌을 거쳐 차례로 전달됩니다. 이때 5번 단계로 들뜬 전자가 전달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 에너지를 이용해 ATP가 합성됩니다. 그리고 6번 단계로 광계 1에서도 빛 에너지가 흡수되고 반응 중심 색소인 P700에서
들뜬 전자가 방출된 후 1차 전자 수용체로 이동해 P700이 산화됩니다. 이렇게 산화된 P700은 플라스토시아닌까지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두 방출한 바닥 상태의 전자와 결합해 다시 환원됩니다. 마지막 7, 8번 단계로 P700에서 1차 전자 수용체로 이동한 들뜬 전자는 FD인 페리독신을 거쳐 NADP 플러스 환원 효소로 전달된 후 최종적으로 스트로마 쪽에서 H 플러스와 함께 NADP 플러스와 결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NADP 플러스는 NADPH로 환원됩니다. 반면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말 그대로 빛 에너지를 흡수해 들뜬 전자가 순환합니다. 먼저 관계 1에서 빛 에너지가 흡수되면 P700에서 들뜬 전자가 방출된 후 1차 전자 수용체로 이동해 P700이 산화됩니다. 다음으로 들뜬 전자가 페레독신, 사이토크롬 복합체, 플라스토시아닌에 순서로 전달되고 이때 들뜬 전자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 ATP가 합성됩니다. 그럼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순환적 광인산화에서 모두 들뜬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거쳐 전달될 때 어떻게 ATP가 합성되는 것일까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거쳐 전달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H가 능동수송됩니다. 그 결과 틸라코이드 막을 경계로 스트로마는 H 농도가 낮게, 틸라코이드 내부는 H 농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H의 농도차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농도차에 의해 H가 ATP 합성 요소를 통해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로 확산될 때 ATP 합성 요소는 H의 확산력을 이용해 ADP의 무기인산을 결합시키는 인산화 반응을 일으켜 ATP를 합성합니다. 이렇게 H의 농도차를 이용해 ATP를 합성하는 과정을 화학 삼투적 인산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암반응, 즉 켈빈회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켈빈회로에서는 CO2 고정, CO2 환원, RUBP 재생의 세 단계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포도당 한 분자가 합성될 때 첫 번째 단계인 CO2 고정에서는 6분자의 CO2가 6분자의 리블로스 2인산인 RUBP와 결합한 후 반으로 나누어져 12분자의 인글리세르산인 3PG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RUBP는 CO2의 최초 수용체이고 3PG는 CO2의 최초 고정 산물이며 이 반응은 효소인 루비스코에 의해 촉매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인 CO2 환원에서는 12분자의 3PG가 12분자의 ATP를 소비해 12분자의 2인 글리세르산인 DPG로 전환된 후 12분자의 DPG가 12분자의 NADPH를 소비해 12분자의 인글리세르 알데하이드인 G3P로 환원됩니다. G3P는 켈빈회로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당, 즉 탄수화물인데 12분자의 G3P 중 2분자의 G3P를 이용해 1분자의 포유당이 합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RUBP 재생에서는 10분자의 G3P가 6분자의 ATP를 소비해 6분자의 RUBP로 재생되어 반응 경로가 전체적으로 회로 형태가 됩니다. 지금까지 광합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일어나는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순환적 광인산화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광합성의 암반응에 C4 회로와 캠 회로가 있는데 이 두 회로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강의를 들어주어 감사합니다.